바쁜 퇴근 시간, 도심의 좁은 골목길에서 이정화는 천천히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 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죠. 56살의 나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현역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회사를 키워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정화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옆 차선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정화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차가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정화는 침착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상대방 운전석 문이 열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얼굴부터 일그러뜨리며 정화를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화가 정중히 말을 건넸지만 상대 여성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뜸 정화의 차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이런 싸구려 차는 보험도 안 되겠네. 어휴, 정말. 박미정이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네. 정화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왔던 그녀였죠.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정화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미정을 더 화나게 만들었는지 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리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차 타는 사람한테 피해 입은 게 억울하네요, 정말. 미정은 마지막으로 정화의 차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차에 올라타 황급히 떠나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미정의 행동이 너무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정화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정화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회사를 일궈낼 때도 그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버텨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그녀가 스스로에게 다짐한 원칙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화는 거실에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만난 그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런 오만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걸까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 상준이 늦게 퇴근해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30살의 상준은 작은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정화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그녀가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뿐이니까요. 그나저나 요즘 서윤 씨는 잘 지내니? 상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서윤은 상준이 1년 전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였어요. 네, 잘 지내요.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정화의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니 어머니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서윤 씨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니까 엄마도 정말 좋단다.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잊혀진 듯 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정화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성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예비 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화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요. 상견례 당일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정화는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옷차림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정갈함이 그녀의 스타일이었죠.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상준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응, 다 됐단다. 우리 이제 출발할까?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예약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창가 자리였는데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근사한 곳이었어요. 정화와 상주는 자리에 앉아 예비 사돈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서윤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정화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잘 모르겠어요. 서윤이가 어머니 얘기는 별로 안 해서요. 상준이 조금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오시네요, 엄마. 상준이 손을 흔들며 일어섰습니다. 정화도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사돈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자 정화의 미소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여성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정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발로 차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윤이 밝게 인사했지만 정화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정 역시 정화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서로를 알아본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준과 서윤은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정의 남편 조민석이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조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정화입니다. 정화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죠. 어머, 그날 그 차, 아직도 타고 다니시나 봐요? 미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실례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이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연히 전에 뵌 적이 있다는 얘기지. 미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성이 지금 자신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를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미정은 계속해서 은근히 정화를 무시하는 발언을 늘어놓았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좋은 걸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딸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조민석이 아내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준 씨는 어떤 차 타세요? 설마 어머니 차를 같이 쓰시는 건 아니죠?
상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품격이 없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안에 품격이 없다고 하신 겁니까? 미정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야말로 싸구려 차나 타는 집안 아니에요? 우리 딸이 그런 집안에 시집갈 일은 절대 없어요.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은 창피함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상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조민석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정화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상준이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정화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다, 상준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서윤 씨 잘 데려다 주렴. 정화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문을 나서는 순간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는 저런 사람들 앞에서 굽실거릴 수는 없단다. 정화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싸구려 차라 불렸던 자동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상견례가 끝난 뒤 레스토랑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상주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가 나간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서윤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뭐가 어때서?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우리만 손해야. 미정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조민석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조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회사 사람들한테 소문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 임원인데 아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회사? 회사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딸 인생이 더 중요하지. 미정은 남편의 말을 자르며 반박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상준 씨, 정말 죄송해요. 서윤은 상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황급히 레스토랑을 빠져나갔죠. 상준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조민석과 미정 사이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조민석이 계산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미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조민석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거예요. 며칠 전 도로에서 있었던 접촉사고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미정은 상대방의 차를 발로 차며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싸구려 차, 가난한 사람들, 한심하다는 말들이 자막과 함께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저렇게 오만해져도 되는 건가요? 누군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조민석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도 그 영상을 보게 되었죠.
누군가 댓글에 저 여자 남편이 우리 회사 상무님 아니에요? 라고 적었습니다. 회사 내부 메신저방에서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조민석은 회의 중에도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석 씨, 잠깐 좀.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조민석을 불렀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부인분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조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영상은 이미 여러 커뮤니티와 누리소통망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조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인터넷 좀 봐요. 당신이 남의 차발로 차는 영상이 온 나라에 퍼졌다고. 미정은 황급히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걸 올린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덜덜 떨렸죠.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알아요? 임원들이 다 알고 있어. 조민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관리팀에서 연락 왔어요. 이 일이 더 커지면 내 입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대요. 미정은 핸드폰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려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좀 처신 좀 하고 살아요. 조민석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정은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죠. 영상의 조회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그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회사,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딸 서윤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조민석이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권유를 받은 거예요. 공식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이었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아내의 갑질 영상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라는 거요. 당신 때문이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조민석이 집에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이렇게 나가게 생겼어. 연금도 퇴직금도 다 깎일 거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죠. 그날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냥 조용히 넘어갔더라면, 상견례 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허영심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주는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화는 평소처럼 회사 일에 몰두했지만 아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할 말이 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얘기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서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겠죠. 엄마, 저는 서윤이를 정말 사랑해요. 상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서윤이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는 건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달라요.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정화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께서 화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서윤이까지 미워하시면 안 돼요. 상준아. 정화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서윤 씨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야. 서윤이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실망했대요. 상준의 말에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정화도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참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알았다. 엄마가 생각을 좀 더 해볼게. 다음 날 정화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 장선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며칠 전 회장님께서 접촉사고를 당하셨던 건 기억하시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날의 불쾌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그때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장선영이 태블릿을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박미정의 신상 정보와 함께 최근 인터넷에 퍼진 블랙박스 영상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회장님 아드님의 예비 사돈이시더군요. 정화는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았습니다. 영상은 이미 수만 명이 본 상태였고 댓글들은 미정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장선영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조민석이 다니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네요. 정화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의 행동이 잘못된 건 분명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즐길 만큼 그녀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선영이 나간 후 정화는 오랜만에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국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겠지. 정화는 복수나 처벌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저절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저 조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서윤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서윤 본인의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요. 내일 오후에 우리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정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화는 상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서윤 씨를 만나기로 했단다. 상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야.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지. 하지만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서윤이라는 사람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다만 한 가지, 박미정과는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사돈 관계가 된다면 평생 마주쳐야 하는 사이니까요. 내일 서윤 씨를 만나면 답이 나오겠지.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결국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이 기다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정화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아니면 완전한 끝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오든 그녀는 자신의 품격만은 잃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삶에서 그녀가 지켜온 유일한 원칙이었으니까요. 약속한 카페는 정화의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정화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랐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적당한 장소였죠. 카페에 먼저 도착한 정화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어요. 서윤의 얼굴은 여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늦지 않았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뭘 마실래요? 아,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정화가 주문을 하고 돌아오자 서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너무 신뢰를 많이 했어요. 고개 드세요, 서윤 씨.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서윤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오만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늘 남들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누구네 집은 얼마짜리 차를 샀다. 누구네는 어디로 여행을 갔다. 그런 얘기만 하셨죠. 서윤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집을 나와 자취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떨어져 있으면 조금은 편할 것 같아서요. 정화는 조용히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힘들었겠네요. 상준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준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거든요. 부모님이 누군지, 어떤 차를 타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견례 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창피했어요. 땅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서윤 씨,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회장님 차를 발로 찬 사람이 우리 어머니였다는 걸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정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지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대신 사과드립니다. 서윤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정화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자식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 때문에 회장님과 상준 씨가 힘드셨잖아요. 서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준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어머니를 둔 제가 상준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윤 씨, 나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죠. 회사도 부도 직전이었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고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어요.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곧 망할 거라고 수군거렸죠.
정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품위를 지키는 거라고요. 품위요? 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깔보지 않고 겸손하게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정화가 서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서윤 씨 어머니는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무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서윤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당신은 어머니와 다른 사람이에요. 정화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준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저희 결혼을.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이 순간 서윤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내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조금 돌아왔어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정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준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상준과의 만남, 그동안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화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정화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상준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게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화는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상준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윤과의 만남 이후 정화의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박미정과의 관계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상준이 회사에 들르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 좋지. 12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정화는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로비로 내려가니 상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준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무언가 놀란 듯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이 건물이 우리 회사 건물이었어요? 상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는 정화식품그룹이라는 커다란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응, 그렇지. 왜? 저는 엄마가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큰 건물이. 상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직원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경비원들의 정중한 인사가 모두 낯설게 느껴졌죠. 엄마, 왜 이런 걸 말씀 안 하셨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팔짱을 꼈습니다.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얘기는 천천히 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정화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준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건 아니야. 다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하지만 이렇게 큰 회사가 크든 작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정화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다.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서윤이 어머니를 봐라. 돈은 있을지 몰라도 품격이 없잖니. 정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랐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남을 깔보는 사람 말이야. 알겠어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서윤이랑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는 좋은 아이더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 정말요? 상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윤 씨 어머니지. 그분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건 저도 걱정이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비서실장 장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박미정 씨 가족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세요.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경제 상황이요. 남편분이 명예퇴직을 권유받았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장선영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민석 씨는 다음 달 말로 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박미정 씨는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화는 보고서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은 조사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미정 씨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선을 그어야 할까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말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고 했겠지.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장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 씨, 조민석 씨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대한종합건설입니다.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곳인가요? 협력사는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기 인사팀장한테 연락 좀 해주세요. 조민석 씨 건에 대해 부탁할 게 있어서요. 네. 어떤 부탁이신데요?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대신 직급은 한 단계 내리는 조건으로요. 장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건 내가 미정 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화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를 위해서예요. 그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품격이란 이런 거겠지. 나를 모욕한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정화는 다시 한번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하늘처럼 정화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미정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화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 말이에요. 박미정은 요즘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남편 조민석은 명예퇴직이 확정된 후 집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뿐이었죠. 딸 서유는 집에 들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전화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정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남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지금 회사인데요. 알아요. 그런데 왜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예퇴직이 취소됐대요. 미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요? 대신 직급은 한 단계 내려가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몰라요.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그렇게 통보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남편을 도와준 걸까요? 이틀 후 서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서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정화 회장님을 만났어요. 뭐, 내가 그 여자를? 엄마, 그분은 그 여자가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 사과를 받아주셨고 저한테 많은 조언도 해주셨어요. 미정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겠다는 거야? 엄마 아빠 회사 일도 회장님이 도와주신 거 알고 계세요? 뭐라고? 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화가 조민석의 회사에 연락해서 명예퇴직을 취소하도록 부탁했다는 사실을요. 그럴 리가. 왜 그 사람이?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저를 힘들게 할까봐 그러신 거래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품격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모욕한 사람한테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회장님처럼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회장님께 사과하러 가세요. 진심으로요. 서윤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저도 상준 씨랑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정화가 오히려 남편을 도와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용기를 내서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보세요? 정화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미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시죠. 오늘 오후 3시에 제 회사로 오실래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미정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화려한 옷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오늘은 그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수수한 블라우스와 바지를 골라 입었습니다. 오후 3시 미정은 정화식품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자신이 싸구려 차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이런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니.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박미정 씨시죠? 회장님 사무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가니 비서실장 장선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복도를 지나 회장실 문이 열리고 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미소를 띤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앉으세요. 미정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커피 드실래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정화가 미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 미정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했어요. 미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 일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화는 조용히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박미정 씨, 정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살면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정화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지실 수 있겠죠? 네, 꼭 노력하겠습니다. 미정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미정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어요. 정화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에 미팅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장선영이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미팅이죠? 박미정 씨께서 직접 요청하신 건데요. 복지재단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정화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이 변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요? 좋은 마음이네요. 재단 담당자한테 연락해 주세요. 지난 한 달간 미정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고치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요. 오후가 되어 미정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한 표정은 없었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았더니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더라고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어요.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정화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이 직급은 내려갔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미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미정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좋은 결심이십니다.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서 시작해 보시겠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며칠 후 상준과 서윤의 두 번째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화의 집에서 조촐하게 모이기로 했어요.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정화가 현관문을 열며 미정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꽃다발을 들고 왔고
조민석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식탁에는 정화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죠. 와, 정말 맛있겠어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상준도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죠. 미정은 겸손하게 식사를 했고 정화의 요리 솜씨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우리 이제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정화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주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결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조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시기네요. 날씨도 따뜻하고요. 정화가 동의했습니다. 결혼식은 크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하면 어떨까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그녀라면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하자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대화가 끝나고 미정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미정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박미정 씨, 이제 우리 사돈인데 회장님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름으로 불러요. 편하게요.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정화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정화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그 싸구려 차라고 불렸던 차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차는 정화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일깨워주는 차지. 신호등에 멈춰서서 거울을 보며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아침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상준이 보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품격의 의미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화는 카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정화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죠?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차를 타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품격은 말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정화는 서류를 펼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품위 있게,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